안녕하십니까, 정혜원입니다. 그동안 지루했던 휴식기가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프로게이머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2000년도에 디지털 한국의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이 프로게임이라 싶은데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생생한 프로게임의 진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해주실 두 해설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엄재경 씨와 김도영 씨가 여전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그 스토브 리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렵게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 리그를 함께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스타크래프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니버스의 프로 경기 중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보다 더 큰 그리고 또 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프로게임을 함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는데, 그 첫 번째 기지개를 켜는 문을 여는 그런 대회가 하나로 통신입니다. 투니버스 스타 리그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올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큰 대회, 3개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대회의 상위 입상자를 모아 연말에는 최강자전 형식의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로 통신대 투니버스 스타 리그가 되겠습니다. 일단 투니버스의 공식적인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많은 프로팀들이 창설되면서 시민형 선수들이 참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씨는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창설이 되고 또 리그가 많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뭐냐면 이제 예전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대회를 치러왔었는데, 이제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만 보아도 프로팀이나 그리고 구단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야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대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스타크래프트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여러 가지로 발전된 모습이 있는데, 일단 이 프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금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상금 규모가 지난번에 비해서 2배를 뛰어올라요.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고요. 지난해 1,000만 원도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이 500만 원, 그리고 상위가 3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귀중한, 소중한 그런 의미를 지닌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회 진행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시작되는 16강 리그, 그리고 이제 8강 리그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서 이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은 지난해 투니버스에서 주최를 했었던 대회와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하고, 지금 이제 16명의 그래서 이제 선수가 선발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선수 중에 이제 일단 4명은 지난 대회에서 4위까지 오른 선수, 최진우 선수 우승자, 2위 국기봉 선수와 3강 이기석 선수, 그리고 이제 해목 선수, 이렇게 4선수가 시드를 받았어요. 나머지 12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48명이 예선을 쳤습니다. 네. 48명의 선수 중에서 12명의 선수는 지난 대회에 참가했던 그 선수들이 예선 시드를 받았고, 나머지 이제 30명의 선수가 지난 대회 그리고 올해 있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규모의 각종 대회들에서 아주 상위 입상을 1위, 2위에서 이렇게 큰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아주 엄선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12명 올라와서 4명의 선수 합류해서 지금 16명이 형성되어 있죠. 네. 저희가 이 예선전 경기에서도 참가를 해서 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네로라 하는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그 예선전 경기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입니다. 잠실의 N5 PC방에서 예선전이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외 최고수 48명이 초청이 돼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수준이 엄청나다고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올라갔죠. 참가한 선수들, 어떤 선수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본선도 아니고 예선인데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무도 없냐. 이것도 아주 막 파리를 막 내뱉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매 경기 3전 2선승제로 경기가 치러져서 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좋은 신입한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들이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기욤 패트리 선수. 패트리 선수가 아예 짐 싸서 이 대회 참가를 한국에 왔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선 경기를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글쎄, 보면서, 물론 눈에 띄는 유명한 선수들도 많았지만,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던 신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건데요. 이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간 TV나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고수들의 전략이 많이 드러나있다. 예, 그렇죠.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프로팀이 창설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속팀들도 참 다양하더군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금 16명 올라와 있는 선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팀, 아주 프로팀이죠. 여러 팀에 이제 다들 소속이 되어 있고, 팀이 상당히 지금 다양하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외국인 선수, 외국인 프로게이머 선수들 4명이, 4명이 그 외국인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4명이 전부 이 예선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 중에, 기욤 패트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이렇게 두 선수가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스웨덴 출신의 빅터 마틴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해서 참 이채로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이 세계적 대회로 발전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본선 16강에 진출해 있는 16명의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대진표를 보면서 본선 16강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자, 4개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우 선수, 지난 대회 우승자 최진우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임정호 선수, 김동구 선수, 변성철 선수가 1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2조, 국기봉 선수가 있고요. 기욤 패트리, 김정민, 또 유병욱 선수가 2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3조에서는 이기석 선수와 도진광 선수, 김대기, 김슬기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 4조에는 김태목, 최인규, 크리스토퍼, 강도경 선수가 이 4조에 속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진표만 봐도 어떤 한 조 참 만만한 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하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두 뛰어난 선수들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1조와 2조가 조금 더 빡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죽음의 조라고 불만하죠. 거의 지옥이죠. 1조 같은 경우는 최진우 선수, 임정호 선수, 김동구 선수, 변성철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은 이 최진우 선수는 물론 실력 발휘 지난번 코리아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김동구 선수 또한 변칙 플레이어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2조에는 이 기욤 패트리 선수, 국기봉 선수가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3, 4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어느 한 조 어떤 선수가 8강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텔레비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그 예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질문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아주 간략하게 이제 김도영 해설위원이 1, 2조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이제 해주셨는데, 1, 2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1조는 아무래도 최진우 선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어떤 근성이 있는, 이런 선수, 그리고, 김동구 선수. 1조 같은 경우는 저그 유저가 많아요. 근데 김동구 선수는, 유일하게 테란이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2조 같은 경우는 지난 데에서 가장 강력한, 다른 종족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저그의 국기봉 선수, 유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다른 선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이다. 이런, 자타가 의미하는 기욤 패트리 선수. 3, 4조를 이렇게 보면요. 명불허전이죠. 이기석 선수. 그리고, 김대기 선수가, 굉장히 지금 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인정을 받는 선수예요. 그리고 김대기 선수는 예선전에서 그렇게 막강한 외국인 선수를 연파하고 올라왔었죠. 저는 이 두 선수를 보고요. 4조는 제가 보기에는 강도경 선수가, 프로토스 유저 3명 사이에 둘러싸고, 유일한 저그 유저로서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프로토스 선수 중에서는, 필라스, 갈라파고스 이런 아이디로 굉장히 유명한 이 크리스토퍼 외국인 선수를 좀 꼽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선수가 우승 후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 정말 내로라는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탁구나
배드민턴 여러 가지 경기를 보면서 복식 경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세계 최강의 또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회는 역시 뭐니 해도 혼자서 치르는 단식 경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그 절체절명의 그런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번 대회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에서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는 그런 최고의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대회를 지향하는 하나로 통신배 투니버스 스타 리그 이제 오늘부터 경기가 치러집니다. 개막전 경기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최진우 선수와 또 임정호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로 통신 소속의 최진우 선수입니다. 최진우 선수가 하나로 통신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호 선수는 MT 소속입니다. 최진우 선수는 저그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고요. 지난대회 우승자로서 본선 자동 진출이 됐습니다.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임정호 선수는 역시 저그를 주로 사용하는 선수고 예선전 전적이 화려하다 김동준 선수와 공준구 선수를 연파하고 올라왔어요. 네, 대단해요. 네, 아주 대단한 선수를 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를 살펴봤는데, 최진우 선수는 지난 대회 우승을 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임정호 선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죠. 네, 그렇죠.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봤을 때요. 이 최진우 선수는 초반엔 상당히 수비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무리한 공세를 펼치는 선수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 임정호 선수는요, 물론 대회에서 입상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이 배틀넷 상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저그 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공격 스타일이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유닛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저그 대 저그전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봤듯이 봉준구 선수를 2대0으로 완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한 선수입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경험 부족이죠. 그렇죠. 예. 네. 경기를 쌓아가면서 그럼 경험 부족 많이 메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최진우 선수와 임정호 선수가 경기를 치를 텐데 맵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대회를 위해서 4개의 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총 5개의 맵이 이번 대회 공식 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하나로 통신대 스타크래프트 리그,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맵을 하나의 맵에서 한두 종족을 가지고 막 들고 이제 손가락만 판단 말이에요. 네. 그 맵만 열심히 해갖고 거기에서는 압권적으로 잘하지만 융통성은 없다든지 이러한 식의 어떤 단편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떠한 맵이든 또 어떠한 맵에서도 자신만의 전략을 구상해서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전략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상황에 인지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끝낸다는 의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맵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맵일 수도 있는데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고 그리고 새로운 맵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알차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전략 전술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자막으로 5개 맵을 살펴보셨는데, 블레이즈, 다크스톤, 또, 글래시얼 이포크,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딥 퍼플, 이렇게 5개의 공식 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로 통신대 투니버스 스타 리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worldwideweb.tuniverse.net과 worldwideweb.hana.net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맵도 그 파일로 여러분들을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오늘 개막전 경기를 치를 맵이 이 블레이즈입니다. 예. 블레이즈 황범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블레이즈라는 맵은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다시피요. 메인 베이스가 이제 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의 메인 베이스가 계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이 지름은 협곡입니다. 협곡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덕을 이용한 사랑의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을 이용한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테란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요. 반해서 저그 같은 경우도 러시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전략을 정해가지고 별 방해 없이 꾸준히 뮤타페스트는 뮤타페스트, 러커페스트는 러커페스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탈리스크의 어떤 기동성을 살릴 수 있고요. 프로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미네랄이 10배나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많은 맵은 프로토스에게 유리하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프로토스는 강력한 질럿이 미네랄 만들고, 그리고 또 프로토스가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셔틀이 미네랄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프로토스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나름대로 공평한 맵입니다. 근데 예, 테란이 약간은 유리하다고 알겠죠. 네, 그렇죠. 자, 블레이즈에서 치러지는 개막전 경기입니다. 최진우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1년을 이어갈 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자, 하나통신대 투니버스 스타리그 개막전 경기를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년 투니버스의 첫 번째 대회입니다. 하나로 동신대 투니버스 스타리그 개막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진우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승자 최진우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프리무라 아이디입니다. 그야말로 다타가 공인하는 최고수 중에 한 명 최진우 선수, 그리고 이어 나서는 신예입니다. 임정호 선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러쉬를 구사하는 뛰어난 저그 플레이어입니다. 자, 개막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최진우 선수 저그를 선택했군요. 네. 이 맵의 특성상 혹시 테란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역시 자신의 중성적인 저그를 선택했습니다. 1시 방향에 최진우 선수의 진영이 꾸려졌고요. 그리고 5시 방향에 임정호 선수의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임정호 선수, 신지MT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저그 플레이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중색 저그네요. 저그 대 저그전에서 굉장한 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모두 저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구분하시기에는 색깔로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흰색 저그가 지금 최진우 선수 저그고요. 네. 임정호 선수 저그는 지금 빨간색인데요. 네. 지금 저그대 저그인데 두 경기가 참 재밌는 게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회에서 저그로 경기를 했을 때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예, 굉장히 이제 저그로는 아주 뛰어나고요. 그런데 한 번을 저그대 저그에서 졌거든요. 네. 저그대 저그에서 4승 5승 1패인데 한 번을 딱 졌는데 그게 공동대 선수의 저그에게 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공동대 선수를 꺾고 올랐단 말이에요. 공동대 선수를 저그대 저그 샷으로 꺾고 올라왔거든요. 이 통상적으로 저그 대 저그전은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이 변수라는 거는 이 빌드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찰할 수 있는 게 오버로드를 정찰을 이제 하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누가 제일 먼저 잘 보내서 먼저 발견하느냐,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아주 정확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 저그 대 저그전은 저그 유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그렇죠. 대전이거든요. 네. 여기 보통거든요. 지난 대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로스 템플이나 아슈리고 같은 그런 맵은 흔히 말하는 앞마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조합한 이런 싸움을 나가다가 그 앞마당의 가스를 누가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뮤탈리스크를 양쪽으로 우세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데, 이 맵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꽤 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의 처리, 수비의 처리, 히드라리스크 러쉬, 이런 것도 굉장히 유력한 작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최진우 선수인데요. 초반에 트윈 해처리 전법이에요. 예,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같네요. 이제 통상 아까 이 엄현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상 로스트 템플 같은 데서 이 저그 대 저그전에서 통상 쓰여지는 전술이 저글링과 뮤탈 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맵의 특성상 봤을 때 앞마당 초반 멀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요. 사실 거리가 좀 멀거든요. 네. 그래서 투의 처리 완챔버. 그래서 업저글링 러쉬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을 말씀하신 건데요. 네. 임정호 선수 두 번째 해처리를 짓고요. 첫 번째 해처리는 레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맵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새로 만든 맵인데,
이 선수들은 미리 이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충분히 연습할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NT 신지, 그러니까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레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럴커의 조합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이 최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참고를 졌기 때문에 분명히 저글링이죠. 저글링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최진호 선수가 지난 대회에 업그레이드된 저글링, 무수히 많은 저글링을 그렇죠. 들어오시는 그런 그 장관을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블레이즈라는 맵은 말이죠. 생긴 모양이 과거에 레더맵으로 활용됐었던 적이 있었던 이오링 맵, 그러니까 네. 아주 큰 맵인데, 큰 맵이긴 하지만 레더 맵으로 썼죠. 그린밸리라는 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이 그 그린밸리에서 나온 맵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최진우 선수가 하는 작전은 그 그린밸리에서 제법 많이 적응이 되는 사용했던 작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좋은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조금 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러커가 나오기 조금 전 타이밍 같은 이런 타이밍에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이동속 업그레이드와 뭐 공격 정도가 업그레이드된 이런 저글링으로 한 번에 쓸어서 이제 한판 끝내겠다. 네. 이런 전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멀티를 시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업저글링을 사용할 때요. 이 저글링을 시도할 때 해처리 하나를 더 3해처리 저글링을 가게 되는데요. 이 최진우 선수는 앞마당, 그러니까 앞에 쪽에다 전진 해처리를 건설했는데요. 네. 저것이 이제 수비라이 되면서 보다 많은 유닛을 생산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임정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먼저 지었다면 최진우 선수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히려 저글링으로 밀어봤겠죠. 근데 임정호 선수가 지금 저글링의 수적인 열쇠를 의식하고 성클콜로니를 두개 짓고, 그리고 아직 성클로니를 변태하지 않았지만 지금 크리콜로니 하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그것을 인물하고 소비한 드론이라든지 미네랄 등등을 해가지고 함부로 스파이어를 짓지 못한다, 또는 스파이어를 짓는 타임이 늦어진다는 걸 알고 네. 과감하게 저쪽에다가 지금 해체를 지는 거죠. 네. 자, 스파이어를 짓고 있습니다. 임정호 선수. 이 최진우 선수 머리를 잘 쓰는데요. 이렇게 해처리 하나를 적기제 가까운 데 졌거든요. 이 이유는 지금 상당히 러쉬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서 효과를 받아서. 자, 러쉬를 갑니다. 네, 지금 최진우 선수입니다. 임정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짓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우물쭈물 하다가 뮤탈리스크가 쏟아져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보지 못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최진우 선수 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가까이 일단 저글링들을 모아놓고요. 자, 시작합니다. 성공골을 집중해 버립니다.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었나요? 그런데 임정원 선수는 미안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저글링을 선coloni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역시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은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선colony 2개가 파괴됐고요. 이 선크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못 pass습니다. 자, 위협합니다. 임정원 선수 위기에 빠집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론도 공격을 하는데요. 분명히 기회가 큽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네, 임정원 선수 힘 한 번 주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듯합니다. 네, 경기를 포기합니다. 임정원 선수. 최진우 선수가 대박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안타까운 표정의 임정원 선수. 네, 대단하네요, 최진우 선수. 역시 지난달에 우승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하나호통신대 투니버스 스타리그 개막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임정호 선수가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렀군요. 네.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차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경기 전에 좀,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떤 맵에 대한 이해, 네. 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구, 분석, 그리고 연습을 얼마만큼 해봤느냐, 예, 이런 것에 의해서 갈린 거예요. 그리고,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류의 맵에서는, 저글링,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전술로 가다가는 저글링 러시에 그냥 밀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상대를 많은 수의 저글링, 그리고 빨리 공격 업그레이드를 마친 저글링으로 이뤄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다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대충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글에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경기에서 보았듯이 이 판에 박힌 그러니까 정해진 빌드에 따라서 그렇죠. 추세가 저글링 뮤탈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맵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업적을 선택한 최진우 선수가 이긴 것이 더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정호 선수는 호된 신고식. 그 사실 첫 경기 개막전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면에서는 최진우 선수가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걸리거든요. 네, 자, 조별 풀리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 그렇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역시 그 최진호 선수가 지난 대회 우승에 이어서 역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임정호 선수는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제 다음 경기에 조금 부담은 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로 통신대 투니버스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